네, 다음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논술은 대학교 조사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 어머니 그때 옛날에 본고사 기억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학교 교사 100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논술 60에 뭐 교과 비교과에서 뭐 0에서 40까지 이 교과 비교과를 반영해서 뽑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보다 그냥 가서 보는 시험 잘 보면 돼요. 이쪽에 실질 반영률이 되게 적어요. 이해되시죠? 네. 논술만 잘 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들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생기부가 좀 약해. 근데 내가 건동공을 가고 싶어. 근데 내 생기부가 건동공도 안 되고 내신도 안 좋아. 그랬을 때 지원하는 카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보시면 뭐 논술 100, 여기 90에 출결봉사 10, 네, 80에 교과 10, 비교과 5, 봉사 5 이런 거 들어가는데 결국 주관점은 뭐다? 논술이다. 논술이 당장에 결정되는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점이 엄청 커요. 논술이.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많은 대학들이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인원수가 2,975명이나 돼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꼭 카드로 한번 써보셔라. 경기도에 뭐 가천대, 카톨릭대, 단국대, 우리 아이가 단국대도 못 갈 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실제로 단국대에 논술 전형을 써보는 거죠. 네. 논술이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안 하니까요. 모르니까. 수시하는 애들은 항상 논술 2개 하는 논술을 따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네. 문항이 너무 쉬워요. 이게 연대는 어려워요, 솔직히. 네, 근데 연대 논술로 가려면 논술학원 다녀야죠. 아무리 고교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제 제자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88점 맞고 1등급을 맞았어요. 현역인데 수능 88점 맞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1등급 컷이 뭐 81, 82 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저는 높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87에 1등급 컷이 잡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미적 선택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처음에는 한 9월 달쯤에 원서 쓰기 전에 한양대학교 논술 문항을 봤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뭐 이제 9월, 10월, 8, 9, 10이 완전 수능 제일 메인이거든요.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 많이 풀려요. 1, 2등급의 아이들은요. 그러면 실력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한양대 논술 보고 지금 막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잘 풀었다고. 논술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논술 원서도 마지막 수능 보고 나서 수능 훈련 좀 하고 그러다 시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학교 내려가잖아요. 정말 쉬워요. 수학 입장에서는. 네, 수학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학 선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글짓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문과 계열 논술은 알아보셔야죠. 지문을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시절 얘기해 보셔야죠.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카드로 아무튼 저는 좋다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있는 데 써야 돼요? 없는 데 써야 돼요? 이제 감 오시잖아요. 있는 데 써요? 없는 데 써요? 어디 써야지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요? 있는 데를 써야죠. 있는 데를. 한양대 최저 없어요. 한양대 최저 없으면 정말 누가 와요? 과학고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네. 근데 수학은 기똥차게 잘하는 애. 이런 애들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최저 있는 학교들을 쓰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막 좀 뭐 수도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경기대 이런 데 가야 된다 하면은 저는 고려대 세종,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이런 데 가는 거 더 추천드려요. 실제로요. 네. 이런 데도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일부 대학 최저 예시. 최저는 반드시 또 맞춰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자꾸 최저 있는 데 쓰라고 그러고 면접 있는 데 쓰라고 그러고 그죠? 서류 평가하는 데 쓰라고 그러잖아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그럼 최저 맞추려면 수능 공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과생들은 반드시 수학에서 등급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과생들이니까 수학에 목숨 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 수능 공부하는 게 논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보세요. 서강대 모집계열
공학 전공, 컴퓨터 공학 전공, 최초 경쟁률이 104점, 어마무시하죠. 논술 전형이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국가고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실질 경쟁률은 26.3 대 1, 30.6 대 1 이렇게 되죠. 최저가 있으니까 서강대는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최저가 있어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균관대도 줄죠? 네.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죠. 유지는 돼요. 최저가 없어요. 이 중에 두 개는요. 그죠? 최저가 없으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최저도 없는데 왜 떨어져도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된 거야? 시험 보러 안 가니까. 이해되세요? 시험 보러 안 가는 거야. 따나 왜? 여기 가서 시험 봐도 붙으면 여기 갖고 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최저 있는 전형들은 확 떨어지죠. 의예과 보세요. 487.8대 있는데 63.8대 줄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들도 논술 유형이 또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수학만 보고, 어떤 데는 수리과학만 보고, 어떤 데는 의학 논술까지 보는 학교도 있고, 울산대외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 논술, 언어 논술, 수리 논술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논술 전형을 쓸 때 가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경향을 미리 봐야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수학 잘하면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많이 하잖아요. 숭실대도 있고, 아주대 자연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한국항공대도 있고, 뭐 홍익대도 있고, 뭐 건국대, 동국대 가고 싶은 데가 많죠 여기에. 이해되시죠? 네. 그냥 수학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내신 열심히 학습을 했으나 부족한데, 내가 수학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동국대를 써보는 거죠. 그죠? 네. 안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제 생각에 수학 2등급 맞을 실력이면 동국대 가서 논술 전형 예전까지 잘 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정도로 안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네요. 1등급 하는 애들이 가야죠. 킬러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애들이 가다 보면 데가 맞는 거고, 동국대, 건국대 또는 뭐 가천대 이런 데는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30문항을 봐요, 논술 문항을. 아유, 그럼 30문항 어렵게 냈겠어요? 30문제 언제 다 풀어요, 어렵게 내면.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2점짜리 수능으로 따지면 2점짜리 문항도 몇 개 나오고 3점짜리 문항도 나오고 많이 어려워봤자 기껏해야 4점 쉬운 문항을 나오는 거예요. 가천대 같은 경우. 네, 해볼 만해요.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 있고 뭐 언어 논술에 통계도표 분석이 있고 언어 논술, 수리 논술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논술 전형을 쓰게 되면 그 학교에서 논술 출제 경향이 어떤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논술 대비는 대학교 논술 문제 출제 유형이 뭐 제시문형 있고 문제 해결형, 수능형 있고 약술형. 이건 진짜 쉬워요. 약술형으로 나오는 데는 내신문 형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능 형태로 나오는데 한양대 문제는 킬러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립대 서울 학교 레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 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원서 쓸 때 너 원서 어디 썼어? 물어보고 수학 좀 한다 하면 제가 너 여기 한번 써봐. 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논술문항 보여주고 풀어봐봐.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우리한테는 준비 기간이 9, 10월 2달이 남았거든? 그럼 2달 동안에 다 썼잖아요. 원서 다 냈거든요, 이미. 서류도 다 냈고 자소서도 이미 다 써서 냈어요. 그럼 그때 열심히 수능, 수학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논술 대비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거기 다 논술 문항들이 있을걸요?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지만 자료집에는 다 넣어놨어요, 제가. 네.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읽을 거리 생각해보기. 뭐 시험 과목, 범위, 최저 기준, 고사일자.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논술 전형 쓸 때는요. 같은 날 보는 학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문항들하고 학교에 논술 가이드북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학교 기출문제들하고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풀어보고 자기 점수도 내가 몇 등 정도 몇 점 정도 나왔구나. 그럼 몇 점 정도 나온 걸 알면 이제 뭐 할 수 있죠? 입결 보면은 논술 컷타임 몇 점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을 했구나 안 했구나 논술 점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별도의 논술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연대 제외요. 성대도 제외. 네, 그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대학별 문항에 대한 배점과 채점 방식이 다르므로 답안 작성 후 채점 기준을 살펴보며 본인의 답안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지난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합격하는 여부를 예측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에 적극적 응시하는 거예요. 아마 4, 5월달부터 학교에서 모의 논술 보라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응시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인문계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이죠. 정시 전형은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고 수능의 학생부 이거 어디죠? 서울대 처음 도입됐다 그랬어요. 수능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교과, 수능 비교과, 수능 면접인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전형으로 설명인데요. 수능 100으로 이런 학교들은 수능 100이고요. 수능 학생부 서울대, 수능하고 면접, 서울교대, 경영교대, 안대. 제가 좀 좋은 학교들만 써놓은 거예요. 수능 면접 기타, 상명대, 서경대, 수능 학생부 면접, 칼빈대. 뭐 가고 싶지 않으시죠? 이런 데도 있대요. 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여기도 교대들 보이잖아요. 여기서 있는 면접은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거기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면접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면접이 100점이 반영이 돼요. 그 면접이 100점이 반영이 되면 기본 점수로 80점을 줘요. 20점 갖고 애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면접은요.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니에요. 인성 면접이에요. 교직 이제 선생님으로서 자질 같은 거 물어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뭐 학불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죠? 이게 제일 심플한 전형이에요. 네. 수능 위주 전형 12월에 있고요. 대다수 수능 위주 전형이고 서울대 학생부 반영 실시하고 가나다군 3회 지원 가능하고요. 이 지원 전략은 수능 보고 나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네. 추가 모집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하시라고. 기억나시죠? 추가 모집? 네. 그 다음에 뭐 군별 모집 현황. 뭐 나군의 서울대, 네. 인문은 나군에 있고 얘도 나군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나군이에요. 잘못된 서울대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이렇게 있죠.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하고 연대 고대는 가군이에요. 서울대는 나군이에요. 이유가 뭐죠? 둘 다 써. 네, 좋은 학생들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네, 가나다군에서 3번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나군에 있구나. 연세대는 가군에 있구나. 중앙대는 다군에 있으니까 내가 서울대, 연대, 그죠? 중앙대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나중에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반영 방법.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수능에서 절대 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네, 한국사는요 문과는 3등급 이상 맞으면 그냥 만점이에요. 3등급, 네, 그리고 이과는 4등급 이상 맞으면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 부담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한국사 만점 맞으려고 별도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4등급이면 몇 등이냐면요, 100명이면 40등까지예요. 100명이면 40등까지, 4등급이면. 3등급은 100명이면 30등이 아니고 23등까지. 3등급은 23등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자 중에 하나 이과생인데 한국사 공부도 많이 대충 공부하고 왔는데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어렵진 않아요. 시험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 점수표인데요. 이것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정시에서 서울대를 보시면 1등급한테는 감점이 없죠. 이제 감점을 하는 제도인데 서울대는 1등급한테는 0점 감점하는 게 없고요. 2등급한테는 서울대 다른 수능 점수에서 0.5점 감점한다는 얘기예요. 3등급한테는 2.0 감점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0.5점에서 커졌죠. 2등급 밑에 오지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는데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맞긴 하거든요. 솔직히 0.5점이면요. 근데 0.1점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부직 있어요. 서울대는요. 그러니까 가려면 1등급을 맞는 게 서울대 가려면 훨씬 이롭겠죠. 당연히 1등급 맞으면. 근데 2등급도 내가 다른 수능 과목의 점수가 좋으면 0.5점쯤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등급부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국대를 보시면 200점, 196점, 193점, 188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연은 200점, 198점, 196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193점이니까 건국대는 3등급까지, 영어는 3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문계는 3등급은 조금 쉽진 않아요. 인문계는 영어가 2등급까지, 점수폭이 좀 크거든요.
이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인문계는 좀 2등급까지. 네, 근데 3등급인데 뭐 다른 과목 정도가 조금 보완해주면 가능은 하겠죠. 네, 자연계는 3등급까지는 가능하다. 그냥 경희대 보세요. 200점, 196점, 188점. 여기서 확 커지죠? 여기서 확 커지잖아. 이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3등급까지 경희대도 지원 가능한데 1등급, 2등급하고 2등급, 3등급까지 점수 차도 꽤 크죠. 예, 그래서 3등급을 받았을 때는 다른 과목 점수가 좀 보완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읽는 거. 표 보실 줄 아시겠죠? 되게 신기한 건 서강대는 다 1점 차이죠. 5등급까지. 이해되세요? 내가 영어를 좀 못했네? 와, 그런데 내가 다른 과목이 좋아? 그럼 서강대 가야지. 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영어 등급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은 점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점수가 원점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원점수라는 건 뭐냐면, 100점 만점에는 내가 80점 맞았어. 이게 원점수고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고요. 표준 점수 싸움이에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난도에 따라 변화되는 점수예요. 내가 어려운 시험을 고득점을 맞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요. 이번에 국어가 1등급 최고점이 148점으로 알고 있어요. 표준 점수로 환원했었을 때 148점. 1등급 컷이 137 이런데 표준 점수 컷이 그러면 만점을 맞으면 148점을 맞은 거예요. 수학이 147점을 맞게 되고 이렇게 점수가 바뀌어요. 100점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점수가 높아요. 식이 이거예요. 100에다가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곱하기 20인데 이거 약분되고 그러니 결국 100에다가 요거 더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점수에 평균 뺀 거를 100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점 맞았어. 평균이 80이야. 그럼 20이죠? 그럼 120점 되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았는데 평균이 40이야. 그럼 60이죠? 그럼 16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체제. 그게 표준 점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잘 보는 게 좋아요. 어려운 과목, 주로 어려운 과목이 뭐가 있죠? 국어,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이 현재 제일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네. 올해는 수학도 많이 어려웠어요. 작년은 국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죠?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뭐 정시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은 국어가 판가름 났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가 판가름 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발 국어 좀 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결론 딱 어떻게 하라고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국어가 3, 4등급이야. 그러면 너 방학 때 국어 좀 많이 해야 돼. 그럼 너는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하나만 끝내자. 방학 때. 너무 막 다 건드리려고 하면 안 돼.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하나. 뭐 영어는 조금씩 그냥 매일. 뭐 이렇게. 근데 국어가 1, 2등급이야. 야, 그러면 국어를 조금만 가져가. 매일 뭐 진단 5개만 가져가고 너는 수학이랑 탐구 2개를 끝내자. 뭐 이렇게 좀 알려줬어요. 국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국어가 또 1교시 시험이잖아요. 근데 국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순간 멘탈이 터져요. 멘탈이 터지면 그대로 2교시도 작살나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면 아까 1등급 맞은 학생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88점 맞고 걔가 국어를 보고 제가 시켰어요. 절대 국어를 보고 채점하지 마.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대부분의 이과생들은 상위권 애들이 대부분의 이과생 상위권, 극상위권 말고요. 극상위권은 국어를 정확하게 풀어요. 예, 문과생들도 더 잘해요. 이과 극상층 애들은. 근데 대부분의 상위권 애들은 선택지가 있으면 막 헷갈리거든요.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리다가 이건 것 같아 하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맞을 확률도 있고 틀릴 확률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어라는 특성을 저도 해보니까 맞은 것 같은데 틀렸네? 틀린 것 같았는데 맞았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봤다고 생각해. 그리고 2교시 가는 거야. 했는데 그 2교시 넘어갔죠. 그래서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물리화학을 볼 때는 물리 보고 화학을 봤거든요. 물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어때? 멘탈 나간 거예요. 보면서 나간 거예요. 채점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화학에서 10분 동안 날려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잡혀가지고. 근데 국어를 채점하는 순간 수학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는 집에서 가채점 하잖아요. 가채점을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점수가 궁금하잖아요. 수능 봤으니까 전체 끝까지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어머니한테 했어요. 애한테 안 받기려고 어머니 전화를 드렸더니 나갔대요. 왜요? 국어를 채점하고 멘탈이 터져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국어 채점에서 얘는 수학도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한테 수학 선생님들이 막 국어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해줘요. 국어 해야 된다고. 국어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국어가 좀 약하면 국어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죠.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원투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문과는 확통 선택하잖아요. 이과는요, 상위권장이나 대다수 자양 계열들은 미적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 봐 이렇게 하고 선을 거줬어요. 근데 문과는 아무거나 봐도 돼요. 문과는 너 확통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문과는 아무거나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잖아요. 공통은 뭐 다 보는 거니까 상관없고. 근데 어떤 친구는 A라는 친구는 미적을 선택하고 B라는 친구는 확통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니 미적을 선택한 애들은 미적이 어려워서 90점을 맞았고,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확통이 좀 쉬워서 9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반영되면 확통 선택한 애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표준 점수도 있긴 하지만 조정 점수라는 걸 또 둬요. 선택 과목 안에서는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조정 점수를 받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식만 하나 아시면 돼요. 조정 점수. 선택 과목 점수는 공통 과목 평균 플러스예요. 공통 과목 평균 플러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원투가 공통이잖아요. 문이과 공통으로 봐요. 그리고 미적을 선택을 했어. 그럼 미적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있죠. 미적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플러스로 점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총점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진짜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적 선택한 애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걔네들이 이 점수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과생들한테는 기하 선택하면은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미적으로 수능 봐서 제가 2개만 틀리게 해주면 되잖아요. 중위권 애들은. 그리고 기하를 해도 2개 틀릴 거거든요. 어차피 2개 틀릴 거예요. 공부는 얘가 좀 쉽긴 하겠으나 어차피 2개 틀릴 거 여기서 2개 틀리게 해주면 여기서 프라필이 있거든요. 분명히. 수능 맨 나오는 거밖에 안 나와요. 킬러 문제를 제외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맞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저는 미적을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문과에 수학 좀 하는 애들도 미적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실제로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이과가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통이잖아요. 문과생들은 엄청 힘들어요. 수학 등급 따기. 지금요. 실제로.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적을 선택해라. 문과생들도. 네. 수학을 좀 괜찮게 하면 미적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시험 잘 보면 고득점이 나온다. 선택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집단의 공통 과목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탐구는 또 변화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탐구. 탐구 뭔지 아시죠? 뭐 이과는 물화생지 중에 원투 이렇게 8개 있잖아요. 그 중에 2개 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뭐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준 점수로 반영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 친구는 물리 선택하고 이 친구는 화학 선택했어요. 근데 물리는 쉬웠어. 근데 화학은 어려웠어. 근데 둘 다 100점 맞았어. 50점 만점이에요. 둘 다 50점 맞았어. 그럼 표준 점수로 바꾸면 난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얘는 75점이 나와. 근데 얘는 60점밖에 안 나와. 그럼 15점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둘 다 1등인 건데 내가 이 선택 과목 잘 봐서 피 받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둘 다 1등이면 68.12점 줄게. 둘 다 1등이면. 근데 99점이 67.41점 줄게. 이해되세요? 똑같은 1등이면 똑같은 점도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쉬운 거를 선택하면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1등인데 동점자가 너무 많아. 그럼 퍼센트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등을 했지만 66.58을 받고 어려운 거 100점 맞은 애는 얘를 받기 때문에 약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보정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올해부터 포기했어요. 그냥 표준 점수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와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런 불합리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이 비결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서울대는 변환 표준 점수 안 들어가요. 탐구 과목에서.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을 할 때 내가 물리 선택했어. 서울대가 실력이야. 물리가 어려우면 땡큐인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쓴다. 그리고 대학마다 과목별 또 반영 비율이 달라. 이건 아셔야 돼요. 국민대 보세요. 국민대는 인문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 이렇게 들어가죠. 인문은 영어 탐구보다 국어 수학에 더 가중치를 줬어요. 1.5배 가중치.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이니까 수학하고 탐구에 국어, 영어에 비해서 1.5배의 가중치를 준 거죠.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학은 이제 국어에 대한 국어는 최대 배점이 3점이잖아요. 최대 배점이 어려운 게 3점이에요. 수학은 최대 배점이 4점이에요. 1.5배의 가중치죠. 이해되세요? 그럼 4점짜리가 6점짜리로 바뀐다 이거예요. 국어 기준은 3점이면 수학은 6점짜리로 바뀐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봤냐에 따라서 그 잘 보는 과목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A, B 또 예를 들어 놨는데 수능 점수에서 총점은 340으로 같아요. 근데 환산을 하니까 어때요? B가 더 높죠. 단 2점이라도. 환산 점수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그냥 내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나중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주요 대학 반영 비율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여기 건국대 자연계열 보세요. 국어 20에 수학 35에 영어 15에 탐구 32점. 내가 국어하고 영어를 진짜 좀 못해. 그런데 나는 수학하고 탐구를 잘 봤으면 이 대학 가면 많이 유리해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정기 전형까지 다 설명을 했네요. 네. 혹시 입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제가 우영어 프로그램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시즌 고3 인터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럼 특징은요, 일단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해요. 쓸데없는 거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절대 가르치지 않고 저 잘났어 이러는 강의 없어요. 실제로 모든 강의는 항상 아이들 입장에서 쉽고 이해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하고 자체 교재도 해요. 예. 외부 교재는 못하는 반은 쓸 수도 있어요. 예, 못하는 반은 3, 4등급 반은 쓸 수도 있고요. 1, 2등급 반은 무조건 다 자체 교재만 써요. 제가 만든 교재로만. 예, 그래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요. 수업 영상 유튜브로 다 업로드해서 무한 부스 및 수업 결손 시 활용할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약한 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 영상 한번 다시 봐서 공부해.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톡을 통해서 과제 검사해요. 저는 과제 검사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네, 진짜 애들하고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가? 야, 너 내가 이거 이론 쓰라 그랬지? 왜 안 써? 너 왜 이거 안 보내? 왜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며칠 전에 이제 반에서 제가 선생님의 장점이 뭐야? 했더니 하는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제 검사를 되게 꼼꼼히 해준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카톡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화장실 가서 앉아서 과제 검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쁘니까. 그 다음에 될 때까지 해보자. 1대1 학생 클리닉 실시. 이거는 작년에는 안 했어요. 이건 재작년에 진짜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뭐였냐면, 아니, 애들이 9평을 봤는데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중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애들 나오는데.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이 아니, 왜 3점짜리를 틀리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 제가 1대1 클리닉을 해줬거든요. 1대1 클리닉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3점짜리 문항하고 2점, 3점짜리 문항 있잖아요. 열고 문제를 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풀어와. 풀어오면 상담실에서 채점을 해줘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풀이 과정을 보면서 틀린 걸 다 잡아줘요. 잘못된 풀이나.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좀 부족한 애들이 있으면 1대1 클리닉 실시를 할 거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동기부여 많이 해요.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매월 실전 모의고사 봐서 성적 및 문항 분석을 해요. 요즘에 그 인증고사 보면 성적표 나오죠? 그거 받아보신 적 있죠? 그렇게 가우스 모의고사가 실시를 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교재 및 연각 커리큘럼. 제 교재명이에요. 거기는 다 그림도 들어가 있죠. 로그인이라 그래서 수능 개념서예요. 개념자가요. 이때는요. 워크북으로는 문제를 좀 다소 나가긴 하지만 제 교재에는 한 단원당 문제 많아봤자 10문제밖에 없어요. 좀 더 많아야 12문제밖에 없어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 적용하는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훈련을 해요. 이거 겨울방학 때 하는데 그 앞에 읽어보시면 겨울방학 때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애들이 말을 해놨을 거예요. 수학을 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도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호핀이라고 해서 수능 실전서 배운 거 갖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배운 거 갖고 아이들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테마별 약점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4점짜리 문항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 그죠? 그런 것만 따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교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로그와 킬러 문항 집중 수업인데 이게 이제 8, 9, 10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8, 9, 10월 달에 이때 어마무시한 양을 풀어요. 실제로 매회 모의고사가 과제로 나가요. 네, 모의고사 과제 나가면 거기에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가 5개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수원, 수투 공통해가지고 한 25문제 줘요 또. 그죠? 거기에도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에서 또 대여섯 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적, 선택 과목 미적만 한 15문항 또 나가요. 거기에 또 킬러 문제가 2-3문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엄청나게 훈련을 해요. 3, 4등급과 1, 2등급의 문제는 스타일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알겠죠? 네. 3, 4등급 아이들은요, 일단 킬러까지는 안 해요. 중킬러까지는 해도.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드 모의고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해요. 2점, 3점짜리 17문항 15분 안에 풀기. 이거 왜 할까요? 옛날에 이제 2점, 3점, 17문항 15분 안에 풀기 왜 할까요? 쉬운 거 빨리빨리 풀어야 어려운 문제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 1등급 모의고사 킬러 제외 4점 완성하기. 킬러 빼고 4점짜리 문항들 푸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실전 감각 기르기 이때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몇 회 하냐면요. 26회분 했어요. 올해. 실제로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 다 쓸모없죠. 그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수능이 선택제대로. 그죠? 올해 26회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상세에서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수학 원투 선택 로그인 수능 실전 개념 끝내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내비 1대1 분위 스피드 모의고사 일부 해요. 완벽하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일부 해요. 이제 빨리 풀기. 3월, 4월에 선택 미적, 선택 과목들, 미적 학통 기억 호핀 수능 실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해요. 내신 대비 안 할 수 없어요. 왜 수능해야지 내신 대비를 해?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예요. 수능 범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5월에 유평 대비해서 호핀 수능 실전 적용하고요. 유평 대비해서 또 부족한 친구들 있으면, 속도 안 나는 친구들 있으면 스피드 모의고사 또 실시하고 6월에 내신 대비하고요. 7, 8월에 9평 대비 깊이 약점 극복 시작하고요. 이때 1등급 모의고사 잘 못하고요. 9월 10월 킬로문화 정보과기 가우스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애들을 끌고 가지 막 무턱대고 12월, 2월부터 막 어려운 것만 중장장 풀리고 개념 놓치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시간표 고3 1등급은 속도 5시, 8시, 2등급은 월권 5시, 8시, 고3, 2, 3등급은 화목 5시, 8시, 고3, 3, 4등급은 화목 5시에서 8시에 맞고 수능 개념 심화하고요. 두 반은요. 이번 두 반은 교재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2반은 수원, 속도, 수능 개념 기본을 할 거예요. 이 기본을 할 때요. 어떤 반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센하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부교재로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념을 다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기본 개념들은 거의 다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다양한 풀이나 그 다음에 뭐 이론을 확장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미적 확률 통계 기하 벡터는 아직 시간표를 못 짰어요. 아직 시험 기간이어가지고요. 이거는 다음에 추후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때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호핀이라고 해서 선택 수능 실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미적하고 확통만 할 거예요. 기하는 안 해요. 네. 제가 우리 이과생들은 무조건 다 미적하라고 그랬어요. 네. 문과생들은 뭐 미적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기가 수능이 좀 된다. 수학에 이걸 하고 아니면 확통 이거 2개 깔아줄 거고요. 요때 이제 미적하고 미적분하고 확통 개념을 수능으로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정규 강좌는 수학원, 수학, 교과서, 선택 로그인 있구나. 선택은 로그인으로 안 해요. 일단 시작은요. 개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중교재 써요. 항상 아시잖아요. 저희 방학 때 시중교재 쓰는 거. 학교 중에만 자체 교재 쓰고. 네, 시중교재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궁금하신 우리 반편성은 네. 윈터 가기 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 공부하는 걸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편성이요? 잠시만요. 여기가 서버전 이거 켜야 돼 다시. 부원장님 반편성은요 제가 알긴 거의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대반이라고 해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만 올리진 않아요. 이거 좀 켜줘요 다시. 가능성도 봐요 저는. 반을 올리면 얘가 더 훨씬 더 프로필 수 있겠는데, 예, 더 노력할 수 있겠는데, 그럼 성적 더 올라갈 거거든요. 분명 실력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고민해서 반편성 할 거예요. 네,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온라인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 쳐주세요. 그럼 답변해 드릴게요. 역시 어머님들도 카메라는 안 켜시네요. 학생들도 카메라 안 켜는데. 채원이는 필히 상담을 채원이요? 네. 상담하고 채원이는 저번에도 상담을 했죠. 네, 또 해야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애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아파서 결석하잖아요. 그럼 카톡으로 한마디 보내주죠. 좀 괜찮아졌니? 이렇게 보내주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 신뢰도가 커지죠.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로. 그리고 항상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왜 숙제 안 해? 너 또 안 했어? 뭐야 장난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 일 있어? 왜 자꾸 과제가 밀리냐 요즘에?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아니요, 그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좀 하기 싫은데요. 한번 해봐 그러면 자신 마음 잡아야지 어떻게 해? 힘들어.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아이들한테는.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반편성 확정 언제 하냐고? 반편성 확정은 애들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설명이. 애들이 안 해야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애들하고 설명이 하고 그 중간에 반편성해서 20일쯤에 바로 스타트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윈터 방학 때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자기 관리 좀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갔으면 해요. 뭐 돈을 한 푼 더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수업을 놓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 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오전 7시 반부터 1시까지 자율학생을 만들어 놨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여기요? 네, 여기에 이제 방금 들어왔던 친구가 올해 이제 수능 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잘해요. 지금 뭐 동대구여고에서 전교 한 10단에 정도 했던 친구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는 거에서 질문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한대로고 학생도 있고 애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한 줄, 한 줄 이렇게 되면 여기 12명 들어오겠죠? 그래서 조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못 오죠. 저는 2시부터 수업하면 10시까지 수업해야 되는데 7시 반에 또 어떻게 와요? 네. 그래서 조교들이 포진하고 각 강의실마다 그렇게 해서 애들 학습 관리 해줄 거예요. 수학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기가 하는 공부를 아무거나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윈터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네. 가서 뭐 효과를 보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거의 뭐 효과가 되게 미비해요. 제가 봤을 때. 기하 수업은요, 내신 수업은 해요. 예, 기하 내신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요, 내신 수업은 할 건데, 한번 애들하고 수요조사 해봐가지고요, 기하 5명 되면은 오픈할게요. 네, 5명 되면. 애들하고 수요조사 그때 해봤었을 때, 미리 조사 제가 했거든요. 조사했는데, 기하가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한 3-4명 있더라고요. 근데 내신은 해줄 거예요. 내신은. 네, 근데 수능 정규반은 일단 5명 되면은 오픈할게요. 저도 기하 하고 싶어요. 벌써 안 한 지가 2년 됐는데. 네. 1년 됐구나, 이제. 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혹시? 가우스도 고3 정말 잘해요. 제가 강의 하나만큼은 잘하는데 좀 잘난 척은 좀 좋아하긴 하고 그런 맛에 애들한테 강의도 하는데 애들한테 막 스타 강사 인강 뭐라 그래요? 봐야 비교한다고. 니네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안다고. 대치동에 있는 스타 강사도 영상을 봐라 그랬고 오늘도 하나 들었던 소리가 동대구여고 이제 승희예요. 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제자가 왔나 보더라고요. 저를 아는 선생님이 학교에 새로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우스 다닌다 그랬더니 이동석 선생님? 그 선생님 그렇게 이론을 잘 설명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뭐 대치동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런데도 저를 알더라고요. 수업은요. 이제 수학 1, 2 공통은 공통은 이렇게 수토 주 이틀이고요. 3시간씩 수업이에요. 네, 그리고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요. 고3부터는요. 네. 그리고 특강도 주 2회. 특강은 주 2회 2시간씩. 근데 2시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2시간이 기본인데 2시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못 끝내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쓸 거예요. 특강 이거는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수원2 수능 대비반. 그리고 여기 특강은 시간표 선택은 이건 추후 공지. 네. 그러면 네. 지금 먼저 대표님은 1, 2교반에만 들어가시는 지금 제가 이렇게 3개 반 해놨어요. 네, 근데 지금 시간표 요 천재는 짜놓은 상태로는 이렇게 3개 반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는 원장님. 네, 그래서 일단 3개 반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제 시간표. 네, 그리고 요번에 네? 학통 미적은 그거는 이제 처음에 개념 잡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건 누구한테 봐도 상관없어요. 개념 잡는 거. 네. 근데 뭐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안 짰거든요. 네, 짜다가 근데 제가 너무 하는 게 많아지면은 이제 또 애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3을 끌어줘야 되거든요. 고3은 또 조교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해요. 애들 질문도 받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빠버리면 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미적만 제가 했고 확통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조교님이 수업하시는 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선생님들이 하죠. 조교들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과제 출력해주고 애들 개별 질문 있으면 왜냐면 이게 이제 한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버려요. 그냥 이게 오늘 하다가 말아서 연장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자취부재 쓴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날 다 끝나야 돼요. 제가 그러면 이제 워크북 나가면 질문거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받아주는 질문도 있고 못 받아주는 질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조교들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조교의 역할은. 네,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배운 애들은 저랑 풀이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 모의고사 같은 거, 1대1 클리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뭐 저랑 같이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잠시만요. 질문 안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음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설명회를 좀 자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설명회를 2월 달에는 뭘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애들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하는 방법. 3학년 때 그래도 3학년 한 학기 남았잖아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하려면. 그래서 그거 종합전형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3학년도 마찬가지고 1, 2학년 대상으로도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의치대 한예과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설명회. 그래서 설명을 좀 자주 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거를 아셨으면 또 좋지 않을까. 아까 솔직히 뭐 1등급 상대평가, 공통교과 이거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또 관심이 그런 거 아시면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학종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앞으로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려요. 제 반 아이들은 제가 상담 전화도 잘 드리니까 저 믿고 아무튼 고3까지
졸업할 때까지 믿고 맡겨주시면 아무튼 수학 하나 때문에 대학 못 간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상담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저랑 하셨었죠? 네. 아, 네. 네, 말만 들어보면 정리가 안 돼요. 엄마가 그 정리를 해주셔서 아, 네. 소리 좀 참았는데 좋은 그런 잘 맞게 됐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잘 진행한 것 같다.